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 좀 어떠셨나요? 금리 인상 얘기가 들리면서 굉장한 우려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려한 만큼 움직이지는 않았죠. 그건 제가 장 시작 전에 말씀드렸었고 카페에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일단 대응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랜만에 한국 증시의 전체적인 체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건 저희밖에 없습니다. 사실 보시면 요 빨간색이 코스피의 움직임이에요. 코스닥의 움직임. 그리고 초록색이 외국인 비중입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 비중이 계속 줄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닥도 외국인 비중이 줄다가 올라가고 있죠. CMA 잔고액, 투자자 예탁금 이게 증시 주변 자금입니다. 증시의 그 예기 대비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비 대기 자금인데 이제 증시에 투입되기 전에 사람들이 예치해 놓은 금액을 증시 주변 자금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때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이 증시 주변 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계속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죠? 금리가 올랐으니까요.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시장에 돈이 없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자로 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신용을 일으켜서 증시 주변 자금 자체가 커졌지 않습니까? 근데 신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신용 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 비용이 사라지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긴축인 거죠. 돈을 회수한다. 금리가 올라가면 돈이 회수된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금리가 올라가는데 증시 주변 자금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을까요? 이제 그 금리의 상승은 거의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시장 자금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돈이 말해주는 거예요. 언론의 분위기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시에 돈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의 상승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아,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시장이 상승했구나. 시장에 돈이 빠지고 있어서 주로 그 지수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지수가 오르는 이유는 시장에 돈이 다시 들어오고 있구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공매도 잔고입니다. 최근에 공매도가 좀 늘고 있죠. 계속 줄어들다가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이 늘면서 공매도도 늘고 있어요. 여기도 코스닥도 늘고 있고요. 요거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나머지 지표들은 멈춰놓고 보세요. 여기 막대 그래프들이 공매도 양입니다. 공매도 양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증시 주변 자금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론 분위기랑 돈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자, 코스피 상황은 어떤가요? 자, 일단은 뭐 요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코스피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이걸 깨고 내려가면 그때 우려를 표하면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인버스를 살까? 뭐 이런 걸 고민하면 되겠죠. 아직은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 아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아일랜드 갭이 발생한 건 주의해야 된다. 요걸 다시 빠르게 돌려줘야 되는데 내일은 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미증시가 나쁘지 않거든요, 현재. 자, 코스닥이 지금 난리죠. 올라간 다음에 갭 상승을 하고 아일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갭 하락을 하면 골 때리겠죠. 코스닥이 하락하는 시그널은 무조건 에코프로비엠이 언제 무너지냐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무너지지 않으면 코스닥도 무너지지 않아요. 에코프로비엠이 무너져도 다른 섹터에 돈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바이오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바이오가 좋아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증시의 자금들이 외국인부터 시작해서 기계적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에서 돈을 빼서 바이오에 넣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을 지켜야 되니까요.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을 지킨다 되게 웃기죠. 근데 외국인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지킬 의무가 있어요. 자기들은. 지수가 무너지면 투심이 악화되고 그러면 자기들 물량을 받아줄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절대 안 망한다고 코로나 때도 외쳤던 게 외국이 시장이 망해서 개인 투자자가 다 떠나면 외국인 기관이 망합니다. 걔는 누구한테 장사할까요? 여러분들 그 등쳐먹으면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들이 지수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고 그 섹터로 그 자금 이동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뭐 저라고 뭐 바이오가 예뻐서 그렇겠습니까? 코스닥의 대부분 상위 섹터가 바이오라서 그렇습니다. 자, 주봉도 지금 현재 안정적이죠. 현재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게 보였죠?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락이 멈추고 최소 횡보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눈치 보기를 할 거예요. 눈치 보기 장세다.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가 떨어진다 또는 금리의 인상이 끝나간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돈이 더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상승한다. 돈은 거짓말 안 하니까요. 그리고 잠깐 정보를 드리면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분, 두 분씩 오고 계신데요. 이 카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지식을 늘릴 수 있게 장을 좀 마련해 드리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게시판을 만들었는데요. 이 중에 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매매일지입니다. 매매일지를 저도 올리고 이제 회원분들도 올리고 있어요. 예, 올려서 자기가 어떻게 매수했고 매도했고 어떤 이유로 매수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로 공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경제 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경제 뉴스. 경제 뉴스는 뭐 이것저것 뉴스 막 다 올리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줄 만한 뉴스를 제가 선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 가지 노이즈를 다 올리면 그것도 고역이잖아요. 이거 다 읽어야 돼?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하루에 한두 개, 세 개 정도의 그 시장을 흔드는 뉴스들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현자의 생각이라고 제가 그냥 끼적끼적 적는 거예요. 장중에 적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장중에 제가 시간이 날 때 그냥 모바일로 적어요. 그래서 가독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좀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 서로 발전할 수 있잖아요. 뭐 고일제를 보면서 제가 매매하면 실수했던 거, 버릇이 잘 안 고쳐지네요. 이런 것들. 그리고 매매일지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있어서 돌파할 때 매수했고 슈팅 나올 때 팔았다. 이런 것들 의견을 좀 적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카페에 적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을 뭐 불러들여서 막 고열 빨고 이런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보이시면 그냥 나가시면 돼요. 진짜 들어오셨다가 에이씨 뭐야 이거 장사꾼이네. 보통 주식 관련 카페 가면 전부 다 리딩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런 곳은 아니다. 자, 다들 공부하고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장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장중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올릴 예정이에요. 다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냥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워낙 장사치들이 많고 사기꾼들이 많아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카페나 게시판도 똑같습니다. 네이버 게시판 가보세요. 뭐 정신병자들이 누구 정신병에 더 강한지 막 내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댓글에서 좀 공격적인 의견이 한 번씩 나옵니다. 사실 우리 채널은 좀 깔끔해요. 좀 이상한 분들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게 주식하는 분들 네이버 게시판 가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정신이 좀 아마득합니다. 그 중에 또 현재 여러분들은 굉장히 클린하고 정상적인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좀 증시가 좀 움직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의견이 좀 있나 봐요. 그거에 대해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댓글에서 막 서로 싸우시는데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에요. 与愚蠢硬碰硬，拼个头破血流，岂不更愚蠢？人这一生难免与愚蠢为伍，要学会向愚蠢低头。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마이란 드라마에서 한 구절인데요. 우매한 자와 싸우는 것만큼 우매한 일이 없죠. 굳이 싸우지 마세요. 저는 차단을 거의 하지 않아요. 모든 의견을 수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거는 좀 차단했습니다. 그분은 좀 질이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뭐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도망가시던데. 자, 이런 소식이 있었죠. 파월이 금리 인상폭 확대해야 된다. 필요시 가능하다. 0.5%포인트 가능하다. 0.5%포인트는 빅스텝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뒤에 0.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48.4%로 치솟았다. 50%가 안 넘네요. 신기하게. 50% 이게 48.4%가 높아 보이는 확률이지만 꽤 낮습니다. 전날은 31%였는데 약 17%가 올랐죠. 그러니까 저런 발언을 해도 0.5% 확실히 오르겠네라는 생각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확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10% 정도 확률이 올라갔죠. 그럼 증시는 약 10% 떨어지는 게 맞겠죠. 증시가 10%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금리 인상 0.5%포인트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10%만 움직여야겠죠. 확률이니까. 확률이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은 모든 걸 다 확률로 판단해서 투자합니다. 증시가 떨어질 확률, 증시가 올라갈 확률 이런 걸 다 판단해서 기계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확률 차이가 발생했으니 시장 자금의 변동이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전략 후강을 예상했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그 새벽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죠. 내일 시장은 전략 후강이라 생각합니다. 그 오늘 시장 전략 후강으로 끝났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 자 떨어지다가 이제 오르고 있어요. 패턴이 나타났다고 이제 investing.com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engulfing bullish라고 하죠. 이제 그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캔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락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이래요. 나스닥이 중요하죠. 지금 금리이기 때문에. 이미 예측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소 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금리를 1% 인하하면 만약에 1억이에요. 시장 자금이. 좀 쉽게 하자. 100만 원이에요. 시장 자금이 100만 원인데 금리를 1% 내려요. 그러면 이자가 10,000원 줄어드는 거죠. 10,000원 줄어들잖아요. 그럼 시장에 돈이 10,000원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이자를 내리면 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돈이 늘어나요. 그렇게. 반대겠죠.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서 10,000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으니 시장에서 10,000원이 사라지겠죠. 0.5%포인트니까 5,000원이 사라지겠죠. 그만큼 시장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이 공매도 3인방의 공매도 수치를 확인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공매도 수치는 3일 뒤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3일 전에 공매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에코프로 비행을 볼까요? 예,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예,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예, 데이터가 말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런 상승은 분명히 공매도 상환이 있었을 거다. 언론에서 뭐 막 그냥 입으로 떠들었지만 사실 근거는 없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면 딱 근거예요, 그냥. 근거. 예, 공매도가 줄었습니다. 공매도 상환을 했어요. 공매도 상환해서 올랐고, 최근에 공매도 상환을 더 하고 있는지는 또 3일 뒤에 봐야 돼요. 좀 지저분하죠. 예, 하루 만에 봐도 늦는데, 실시간으로 봐도 모자랄 판에 3일 뒤에 보고 있어요. 이게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보의 비대칭은 그냥 슬로건에 불과하고, 제가 생각하는 정보의 비대칭은 이거예요. 공매도 하는 놈들의 소식을 3일 뒤에 밖에 알 수 없습니다. 요거 빨리 좀 계산해야 돼요. 왜 공매도는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왜 3일 뒤에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금감원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융감독원. 아무튼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은 그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고, 생각해보면 아직 공매도가 이만큼 남았습니다. 요 파란색 산만큼 남았어요. 아직 이만큼 남았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이슈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요렇게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상승했다. 이 공매도 수치는 예전에 요때쯤입니다. 요때쯤 얼마죠? 10만 원대죠. 10만 원대의 공매도 수치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20만 원이죠. 그럼 10만 원에 공매도했던 애들이 지금 20만 원이 돼 있어요. 거의 뭐 죽어나고 있죠, 공매도 세력들.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데 더 못 버티도록 상승하면 또 얘들이 숏 커버링을 할 거예요. 손절하는 거죠, 공매도를. 그런 게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폭락하면 만약에 이슈가 발생해요. 이슈가 발생하면 진짜 공매도 세력은 쾌재로 부르고 자기들이 가진 모든 돈을 써서 언론을 움직일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뭐 나쁜 종목 뭐 이러면서 막 어떻게든 하락을 유도하겠죠. 예, 하락하면 그새 매수해서 다시 공매도 상환하고 요런 지금 작전을 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웬걸 시장이 그렇게 막 말랑말랑하지 않네. 공매도 세력들아. 일단은 아직은 에코프로비엠이 좀 버틸만은 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공매도에 좀 이슈가 있었죠. 근데 셀트리온 제약의 상승은 공매도랑은 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약간의 쇼트 커버링은 있는데 아직 몰라요. 예, 이제 한 3일 뒤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매도가 이렇게 확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걸 좀 봐야 돼요. 일단 셀트리온 제약은 아직은 상승의 이유가 그냥 섹터 이동으로 보여진다. 자금의 섹터 이동,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HLB죠. HLB는 공매도 상한 이후에 뚜렷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최근의 상승은 또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요. 3일 뒤에 봐야 되니까.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계속 그냥 달코 다른 리보세라님 이슈로 얘기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뭐, 전 딱히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공매도가 줄어드는 거 확인해야 돼요. 아직 공매도 잔고가 조금 남았어요, 다들. 그래서 공매도 이슈는 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에코프로비엠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저는 이게 에코프로비엠 분봉인데요. 거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타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이거 금리 이슈로 떨어졌죠. 저는 전략 후강을 예상했기 때문에 요 반등 이후에 줄을 때 바로 매수했습니다. 바로 매수하고 그 급등 나올 때 바로 매도.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누구인가 하고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사고 그 다음에 장마판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타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비엠이랑 코스닥은 지금 동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만약에 요 이슈가 끝나고 폭락을 하기 시작하면 코스닥도 폭락을 면치 못합니다. 근데 폭락을 하지 않을 만한 좀 이유를 만들고는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것을 피하려면 섹터 이동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2차 전지 섹터에서 다른 섹터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코스닥의 대형주들은 바이오가 많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바이오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최근에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 아니면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오른 종목들이 이슈가 없거든요. 서정진 회장이 돌아온다? 그게 무슨 셀트리온의 급등을 불러오겠습니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세지 셀트리온이 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냥 코스닥 쪽에 자금 이동이 발생했다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대신에 그 코스닥에서 자금이 빠지면 코스피로 가야죠.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가 그 갭만큼을 다시 상승시켜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건 코스닥, 코스피 좀 균등하게 들어옵니다. 오늘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사야지, 내일은 코스닥 사야지 이러지는 않는 거죠. 돈을 밀어넣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코스닥에 돈이 빠지면 이 돈이 나가서 외국으로 나갈 게 아니면 채권 시장이나 코스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가오는 이벤트를 봐야겠죠. 뭐가 있냐라고 하면
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빌미로 해서 코스피 쪽에 돈이 몰리면서 코스피가 코스닥만큼 상승하는 좀 그런 효과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런 걸 한번 지켜보면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주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